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이 민주당의 대표였는데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성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수사하고 명확히 다르잖아요. 예. 저는 그 MBN 오늘 영상이 좀 불쾌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영상을 따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건에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이야기하는 수준의 것인데 예. 지금 이게 수사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놓고 바로 서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범죄의 것인가요? 검찰 수사와 저는 영상 감사와 자체에 예. 오늘 MBN 좀 편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아니 제가 관련된 앵커님께 묻고 싶은 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같은 범죄예요? 뭐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하고 수사는 다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 그리고 영상을 틀었다고 해서 제가 또 하나 저게 편파성을 말씀드려볼게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상시 공적 감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 감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감사원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감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 합의가 되고 통과돼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이 감사원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예. 그럼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다가 서면 조사를 보내놓고 거기다 언론에다가 이야기하고 이거 당연히 정치적 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이걸 지금 감사하고 수사를 혼돈시키는 그런 영상을 틀어대면 이게 방송이 지금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불쾌하네요. 예, 아니 뭐 박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언론적 조사가 이야기도 그 수사가 시점과 다르다라고 하는 정확한 거는 상황에 그대로 맞춰서 지적하셔야 틀어야지 돼요. 방송이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오해 살 만한 지금 방송 영상을 내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또 우리 박 교수님의 주장이시니까 그 주장은 주장대로 저희 3일 MBN 뉴스에 출연한 박진영 숙명대 개건교수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 MBN의 편파 방송에 대해 비판한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가 마치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전 대통령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팩폭하며 MBN 뉴스 앵커를 박살냈는데요. 박 교수가 언급한 내용이 바로 팩트인 겁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 정도인데 감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해 바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며 앵커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러면서 영상 자체에 대해 MBN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께 여쭙고 싶은 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같은 범주입니까? 라고 묻자 머뭇거리며 앵커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데요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박 교수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박근혜의 검찰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동일한 것이 아닌데 국힘당에서 동일화시키고 비판하고 언론사에서 영상 나오는 것도 동일화해서 틀어주니까 이것 자체가 음모의 흐름 하나가 아닌가 오해를 사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죠. 윤석열의 외교 참사에 대해 MBC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광우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시감이 듭니까? 이명박 때 MBC 광우병,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하신 거예요. 언론의 왜곡과 가짜뉴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의 어거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로 한 방에 정리해버렸는데요.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박 교수 같은 전투력 만렙의 민주당 패널들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격하게 공감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어디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려 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을 뽑으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뽑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뽑겠지만 가장 신뢰하고 만족하는 대통령을 뽑으라면 단연코 문재인 대통령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일 텐데요.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을 건드렸다간 엄청난 인파가 서울 광화문으로 집결할 거란 사실만 알고 있길 바랍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 따위가 문 대통령을 건드립니까? 그 엄청난 인파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정상 속도 신이 나는 그 마지막은 쪽팔려서 2배 느리게 신이 나는 그 마지막은 쪽팔려서 마지막은 쪽팔려서 마지막은 쪽팔려서 마지막은 쪽팔려서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이 나는 그 마지막은 쪽팔려서 신이 나는 그 마지막은 쪽팔려서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또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해외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외교 전문지는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은 언론에 대한 전형적인 협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국의 방송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맷의 2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국제 개망신인가요? 대한민국 국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디플로맷은 먼저 윤 대통령의 발언 보도와 대통령실의 해명을 상세히 전하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설명은 명확하지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국 듣기 평가 테스트가 시작됐다며 현재 한국 상황을 비꼬아 전했는데요. 제 얼굴이 다 후끈거립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이를 처음 보도한 MBC에만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MBC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는데요. 여당이 MBC 구성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고 지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앞서 국제기자연맹 IFJ는 공식 SNS를 통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박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나눴습니다. 앙토니 벨라제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언론인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기자연맹은 전 세계 140여 개국 60만 명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언론 단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언론 탄압이라니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BBC 코미디에서 이거를 코미디 소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은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외 유수 언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BBC 코미디가 이것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대통령은 화를 내고 있지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얘기할 때 뭐 넥타이를 다리에 묶고 뭐 구두를 손에 들고 있는 사파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